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오늘도 이제 4개 경기 정도가 있고요. 제가 뭐 그 전에 월드컵 이런 역배 같은 거 좀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마행 같은 게 벌써 2번이나 나오기도 하고, 무승부도 2번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지금 이제 스위스 경기를 보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그런 경기도 있네요. 경기는 진짜 스위스가 말도 안 되게 팼는데 이거를 득점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또 헤딩 하나 따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역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뭐 고배당을 충분히 노릴 만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첫 경기부터 독일 대 퀴라소입니다. 뭐 전력차가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어제 IT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북중미가 원래는 뭐 1, 2, 3차 예선은 전부 다 좀 카리브의 여러 뭐 섬나라들까지 참여를 한다. 얘네들은 전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막 예선들을 하는데 결국에 최종 8팀 중에서는 그 중에 5개 팀이 휘파 랭킹 순위대로 자동으로 박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뭐 그런 쪽이었고, 캐나다는 요즘에야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맨날 뭐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미국 이런 애들은 월드컵이 꾸준히 많이 나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걔네들이 개최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기존 북중 미술들한테 기회가 더 생긴 셈이니까, 그래갖고 진출에 성공을 했던 게 퀴라소나 뭐 IT 이런 팀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얘네들도 지금 라인업이 좀 이제 네덜란드계가 좀 많습니다. 감독도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 우리나라 맡으셨던 분. 이분이 뭐 가족의 건강 문제, 딸이 아파가지고 사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라인업상으로 지금 현재 뭐 네덜란드 LADBG의 2부 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뛰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뭐 수리남도 그렇고, 퀴라소나 수리남 이쪽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뛰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과들루프라든지 보시면 이제 뭐 타이트 총이라던가 뭐 바주러 같이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유망주들도 있었는데 이래갖고 경쟁력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독일에 비할 바는 아니죠. 저는 이번에 독일의 예상 라인업을 만들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단은 최전반부터 볼 때마다 뭐 연기 좋고 뭐 등딱 좋고 이런 건 맞지만 과연 얘를 쓸까? 아스날처럼 막 카이 하베르츠 원래 쓰던 대로 제로 도보로 쓸만도 한 것 같고 오른쪽 자리도 요즘에 마네는 사실 주요 리그에서는 좀 빠지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나브리도 뭐 부상이니까. 그리고 중원에도 파블로비치는 고정인데 이 옆자리 고레츠카가 조금 문제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미네를 떠날 건데 이번 시즌에는 그 라이머가 오른쪽 라이트백을 많이 보다 보니까 키미가 중원으로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대에서는 키미의 이 라이트백 인버티드 풀백 롤 이게 상당히 또 경기 운영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갈 것 같고 짝으로 이거를 파블로비치 옆에 그로스나 뭐 슈틸러 좋은 애들 많이 있는데 과연 고레츠카를 쓸까. 어쨌든 뭐 미네에서는 합을 맞추곤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기는 봤고요. 다비트 라운은 옛날부터 왼쪽 자리에 공격적인 역할로는 이름이 많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전에 뭐 미텔 슈타트라든지 여러 선수들한테 밀린 바가 있었지만은 확실한 공격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주전으로 쓸 것 같고요. 센터백은 슐로테백이나 타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짜여진 조합이죠. 오랫동안 뛰었던 리디거의 폼이 지금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기도 하고 어쨌든 독일은 뭐 나겔스만 감독 휘하에서는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이밍상 이제 슬슬 우승에 좀 가까워질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지난 2대회를 그냥 조별리그 탈락을 해버렸다. 2018년, 2022년 둘 다. 우리나라한테 져서 탈락? 또 그때 막 스페인, 일본, 코스타리카 여기저기서도 독일이 탈락해버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유로 이런 데서 많이 밀린다든지 독일이 뭔가 이런 메이저 대회 결승 근처에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이번 대회 때 기운 자체로는 좀 볼만한 팀이지 않나 싶은데 특히나 무시알라가 이제 건강하게 복귀를 했고 무시알라 비르츠의 이 파괴력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런 세련된 빌드업을 하는 팀이고 또 상대방의 이제 최고의 숨통을 끊는 이런 페너트레이션에서도 무시알라나 비르츠의 콤비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 큰 예측이 사실상 필요 없는 독일의 큰 점수차의 승리를 좀 기대해볼 만한 경기죠. 이번 대회가 어제 스위스도 봤듯이 넣어줘야 될 때 못 넣으면 이거를 끝끝내 막 무승부로 마무리하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도 나오지만은 저는 이거는 체급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뭐 2마인이나 3마인이나 다 배당이 별론데 뭐 오바 같은 것들도 볼 수는 있고요. 저는 대승 생각을 하니까. 사실 뭐 고배당을 갈 만한 것도 많이는 없고요. 뭐 3햄무 막 이런 거 정도 생각나는데 굳이 뭐 고배당을 3햄무 같은 거를 갈 바에는 그냥 뭐 전반 마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배당을 챙기기에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 대 일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당장 지난 대회에서도 독일이랑 스페인을 모두 이겨버리고 그 이후에도 월드컵 이후 평가전에서도 막 브라질을 박살낸다든지 독일도 이기고 막 이런 면모들 많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일본은 세계에서도 막 8강권급 전력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피지컬이 아쉽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하지만 근데 또 이제 피지컬이 약해가지고 타격이 클 만한 수비 라인은 또 피지컬이 괜찮아요. 요즘엔 보니까 또 3백을 좀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전에 이제 4백을 많이 쓰다가 아시안컵에서 이란한테 탈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좀 이제 3백으로 나서는 면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토이로키, 이타쿠라코, 토미야스 전부 다 뭐 유럽 무대에서 뛰는 애들이고 특히 이타쿠라코랑 토미야스는 둘 다 아약스에서 뛰고 있죠. 합도 잘 맞췄으니까 아마 저는 3백 구성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에 이제 나카무라랑 도안 리시 둘 다 윙어 출신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수비적인 기여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3-4-3 시스템이 4-3-3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이런 뭐 트라이앵글을 맞추기가 편하다든지 빌드업을 추구하는 팀한테는 좋은 포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전 선수단 전반적으로 기술이 다 좋기도 하고 지난 대회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볼을 탈취를 했을 때 빠른 역습 전개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뭐 이토준야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여전한 파괴력을 보일 것 같고 쿠보도 늘 소시에다드에서 좋은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에다도 아마 페이노르트인가에서 아마 득점왕인가 뭔가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 일단은 네덜란드라는 거죠. 사실 지금 네덜란드도 선수단 네임밸류는 많이 죽었습니다. 저도 이것도 막 예상 라인업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비 시몬스가 지금 부상으로 아웃됐잖아요. 과연 데파이를 쓸 건가? 데파이가 이제는 뭐 브라질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유럽 주요 리그에서는 이탈한 상태인데 학포도 리버풀에서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죠. 대신에 뭐 도니얼 말런은 로마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데파이를 안 쓴다고 해도 딱히 뭐 쓸만한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스틴 클루이베르트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게 맞다고는 생각은 했어요. 중원에서는 라인데르스, 흐라벤베르그, 대용 모두 다 건강만 하다면은 퀄리티가 확실히 갖춰져 있고 특히 수비 라인도 아주 단단합니다. 반다이크 파트너로 이제 반헤케란 선수가 등장을 한 거 이런 것도 좋게 봤고 반더펜도 이제 소속팀과는 달리 국대에서는 왼쪽으로 많이 쓰는데 스피드 같은 거 많이 또 사용할 만하죠. 전반적으로 세트피스도 굉장히 강한 팀이고 특히나 지난 대회 때 메시를 가장 끝까지 괴롭혀서 팀이 또 네덜란드잖아요. 그때 이제 막 연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강력한 세트피스, 공중전 이런 것들로 크게 압도를 했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이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우세점이거든요. 또 이제 제가 네덜란드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위쪽에 있는 건 비교적 친선전 최근들인데 우즈베키스탄에도 페널티킥 2개로 이기고 알제리한테도 지고 이런 면모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월드컵 예선에서는 한 번도 안 진다든지 보면 이게 리투아니아한테도 조금 힘들게 이기고 폴란드랑도 아마 2번 다 비겼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네덜란드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 무대에서는 특히 이제 아시아 팀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었고 얘네가 역배 같은 거 잘 안 주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똥줄승은 많을지라도.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일본이 순수하게 네덜란드한테 전력이 앞선다고 볼 수 있냐. 저는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덜란드니까. 저는 이거는 일본이 배당이 1.75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덜란드를 좀 이제 높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 몇 면에 비해서 지난 뭐 이런 메이저 대회 이런 데서는 사실 아쉬운 면모들이 되게 컸잖아요. 일본은 예상 외에 이런 좋은 면모들을 꽤나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일본은 지금 이 라인업이 역대 최고의 스쿼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언더오버는 아주 뭐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일본은 조금 오바팀인데 네덜란드는 좀 맞춰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결국에 일본이 네덜란드 상대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울 거냐. 저는 이 전방은 아쉬워도 수비가 좀 단단하다고 봐가지고 네덜란드도 이 공격 작업이 사실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건 아쉽지만 수비는 좀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이고 뭐 일본의 프랭 같은 거 역배까지는 조금 어렵고 저는 뭐 일본의 프랭과 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배당 접근은 별로긴 한데 그래도 뭐 무승부? 그만큼 일본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코트디부아르 대 에콰도르입니다. 일단 코트디부아르 이번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뭐 세바스티안 알레라든지 니콜라스 페페 비교적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을 많이 좀 뺐어요. 특히 이제 윙 자원들이 경쟁이 엄청 심했는데 페페 같은 애들 뭐 나가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대회 때 못 나올 것 같고 아마도 디알로 같은 애들이 에이스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대표팀 중심을 잡고 있는 뭐 캐시에라든지 후반에도 사실은 나는 코스누를 좀 라이트백으로 써봤으면 했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잘하나 봅니다. 좀 붙박이로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코스누 라이트백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은디칼 파트너는 신고가 될 것이다. 은디칼 이번 로마에서 아주 뭐 좋은 시즌을 치렀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상대가 이집트였다 보니까 토너먼트에서 그거는 뭐 질만도 해요. 질 수도 있는 매치업인데 지금 이 코트디부아르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젊은 팀이거든요.
많은 활동량과 압박, 역습 이런 월드컵이라는 대회 색채에 참 맞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 프랑스를 신선전에서 잡기도 했었고 여기도 보면 이제 톱에다가 개쌍이라는 친구는 좀 연계 스타일이고 인터밀란에서 좋았던 이제 보니 같은 애들 이런 피지컬파 유형 또 이제 와히 같이 좀 이제 포처 스타일 이런 애들을 쓸 수도 있는데 최전방 톱은 좀 경합일 것 같아요. 사실 디오망대도 얘도 이 자리도 다른 애들도 쓸 수 있는 거고 무튼 코트디부아르 젊은 팀이고 저는 이 대회 색채에 맞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아프리카에서 강자 위치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에콰도르 이제 제 축구 분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에콰도르를 얼마나 이제 고배당으로서 사랑하는지 아실 겁니다. 얘네들 경기가 무승부나 햄무 이런 거 보기가 너무 좋죠. 단순하게 그냥 전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쭉 그냥 보면 얼마 전에 뭐 과타멜라 같은 애들은 뭐 크게 이기는 게 맞고 사우디랑도 이렇게 햄무가 떴고요. 네덜란드 모로코랑은 비겼다. 뉴질랜드 그래도 2대0으로 이길만 하죠. 쭉 그냥 보면은 단순하게 최근 이제 8승 11무 19경기 무패인데 8승 11무예요. 그리고 그 8승 중에서는 이 햄무 빈도가 굉장히 높다. 뭐 이길만한 상대들 아까 말했던 그런 이길만한 상대들이나 뭐 볼리비아 같은 애들 이렇게 크게 이기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은 햄무 똥주승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언더보기도 너무 좋은 팀이고요. 이번 남미 예선에서 14득점 5실점으로 2등을 했습니다. 최저 실점 1등에다가 최대 득점은 또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이런 팀이었어가지고 에콰도르가 그냥 고배당 보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라인업은 제 생각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대로 갈지는 모르는 거고 이런 대회에서는 일단은 뭐 방패를 드는 데 있어서는 여지껏 보여준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라든지 에콰도르의 햄무 이 방향으로만 접근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언더가 매우 좋은데 2.5 언더도 1.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배당을 취하려면은 일단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여기 조에서는 독일이 최강이고 코트디부아르나 에콰도르가 독일한테 승점을 얻어내는 한편 퀴라솔을 확실히 학살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승자를 고르라면 에콰도르가 가깝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승부를 먼저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 대 튀니지인데 사실 뭐 파악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튀니지 같이 북아프리카에서도 존재감이 좀 적은 애들 이런 애들이 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예선은 조가 너무 쉬워가지고 얘네들 조에 뭐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막 이런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22득점 무실점으로 뭐 뚫긴 했는데 딱히 뭐 임팩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그냥 금방 탈락을 해버렸어요. 말리한테 승부차기로 1라운드 탈락을 해버렸어.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라인업이 옛날에 이제 와비카즈라든지 무사크니, 알리 말룰 이런 오랫동안 대표팀을 빛내는 애들이 많이 은퇴를 했습니다. 한니발 메브리 같은 뭐 스키리 이런 애들이 좀 아직 남아있긴 하고 탈비 같은 애들도 있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좀 이제 세대 교체 시도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이제 평가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4대1인가로 무난하게 이겼었죠. 엄청 그냥 개발한 경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수비가 강점인 팀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잘 보일지는 모르겠다. 일단 튀니지는 저는 예측 불가인데 그렇게 막 전력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아프리카의 무게추가 중앙 아프리카 쪽에서 북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모로코 이런 애들의 역할이 컸지 솔직히 튀니지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상대인 스웨덴. 사실 스웨덴이 이번 월드컵 예선을 너무 못했습니다. 0승 2무 4패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런 포인트로 그래갖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거예요. 이번 월드컵 때 사실 뭐 애들도 요케레스 같은 애들 폼 안 좋을 때다가 이삭도 막 부상에다가 너무 못했었는데 야, 이 네이션스 리그를 꽤나 잘 해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아마 C에선가 잘했던 건데. 그래서 막상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요케레스가 막 헤트트릭도 하고 꺾은 것도 전부 이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같이 최근에는 전력이 좀 오락가락한 애들 이런 애들을 좀 사냥을 했던 거라서 막 스웨덴이 엄청 험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아스날의 요케레스, 리버풀의 이삭, EPL에서 뛴 애들 다수에다가 뭐 이런 건 맞지만 그나마 저는 요즘에야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뭐 지난 월드컵들에서 막 16강, 8강 가고 그 정도의 레벨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라인업은 그때보다 좀 더 뭐 공격이 세련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솔직히 수비도 아쉽고 사실 감독 이제 그 윤달 토마손이 덴마크 사람인데 스웨덴을 엄청 망쳐놨잖아요. 또 이제 그레이엄 포터가 약간 좀 수습을 했지만 당장에 이제 월드컵 레벨에서 통할 만한 그런 전력이냐 아직 파악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뭐 스웨덴이야 여지껏 늘 이제 다크호스다 복병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았어도 현실적으로 이 조에서는 네덜란드랑 일본한테 밀리는 3인자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튀니지보다도 앞설지도 의문이고 3백으로 바꾼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봤던 아탈란타에서 히엔의 경기력 그런 것도 많이 아쉬웠었고요. 그냥 요케레스가 폼이 한창 좋을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삭도 부상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뉴캐슬 시절의 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스웨덴을 그렇게 높이 볼 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둘 다 그냥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웨덴이 일단은 뭐 전력이야 그래도 낮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막 일반생을 편히 본 경기는 아니고 무승부도 충분히 생각은 든다고 합니다. 얘네들 뭐 맞대결도 너무 오래됐고 가늠이 잘 안 되네요. 솔직히 저도 경기를 튀니지 경기는 거의 못 봤고 스웨덴 경기만 깔짝깔짝 봤다 보니까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어려운 경기 같고 그리고 스웨덴 얘네들도 언더보기가 적합하지 않은 팀이라서 튀니지는 언더팀에 가까운데 얘네들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버든 뭐 고배당이든 뭐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보자면은 역시나 뭐 무승부 같은 거를 볼 텐데 근거가 그냥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봐주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월드컵 4경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아직까지 생각보다 좀 고배당이나 역배 이런 게 많이 없던데 내일 뭐 이렇게 어려운 경기도 있지만은 딱 이제 에콰도르처럼 고배당 노리기에 너무 좋은 팀들 네덜란드, 일본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렵고요. 독일 퀴라소는 학살 각인데 독일이 과연 똑바로 학살을 해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월드컵 예측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뭐 정보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MLB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도 MLB도 열심히 이렇게 뭐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경기도 많이 보려고 하고 가끔 뭐 이런저런 선발 투수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MLB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